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23년 이제 이동준 평론가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영상을 올렸어요. 올해의 소설 베스트 4를 꼽았는데 거기에 뭐 트러스트도 있고 몇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예요. 2023년 이동준을 감동시켰던 소설 4개 중 하나입니다. 존 윌리엄스는 이미 돌아가신 미국 작가이고 살아생전에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어요. 존 윌리엄스는 살아생전에 딱 3권의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스토너, 부처스 크로스,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1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청년기부터 죽을 때까지 한 그 황제의 일대기를 이제 그린 소설이에요. 적어도 이제 부처스 크로싱이란 이 소설에 대한 어떤 리뷰를 오늘 좀 남겨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게 스토노도 스토노의 청년기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하게 된 원래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부모님께서 그냥 가업을 이어받을 생각이었는데 요새는 신농공법 발전을 해서 그걸 배워야 된다. 배워야지 농사를 잘 짓는다 해서 갑자기 농업대학을 갈 것을 아버지께 먼저 얘기한 이야기를 시작돼요. 그래서 자기는 스토노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스토너와 아우구스투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일대기를 그렸어요. 그래서 장애인 부처스 크로싱을 읽을 때도 일대기를 그리겠구나 라고 했는데, 근데 부처스 크로싱이라는 것은 미국 서부의 어떤 한 시골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시 이름 우리로 따지면 해남 땅끝마을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 시골 마을이에요. 오지 상관오지.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면은 처음에 앤드루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생, 대학교를 중퇴하고 부처스 크로싱을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미친 거죠. 아니 왜 중퇴를 해? 하버드를? 두소 가족이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가족이었어요. 1800년도 중반? 후반? 이 정도 시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시작 지점이 철로가 좀 깔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그 묘사한 좀 장면들이 좀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산업화 되게 초기 단계인 시절인 거죠. 여기서 핵심은 나중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눈치챘겠지만 이 산업화 초기라는 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죠. 그 어떤 과도기적 시기에 이 앤드루스가 하버드 심지어 오히려 가장 최신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하버드를 뒤로 하고 시골로 찾아왔다는 점. 이게 좀 약간 뭐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찾아와서 맥도날드 누구냐? 그 두소 가죽 유통업자예요. 유통업으로 굉장히 마진을 많이 남겨서 부를 좀 축적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찾아와서 앤드류가 이제 편지를 건네주는 장면이 시작합니다. 그 편지는 뭐냐? 자기 아버지가 앤드류 아버지가 목사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해요.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하네라고 이제 편지에 써 있는데 맥도날드가 딱 읽더니 그 목사? 잘 기억 못해. 옛날에 같은 동네에 살았고 그 목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별로 그렇게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닌 것처럼 그려지는데 어찌됐든 생소한 시골 마을에 왔기 때문에 앤드루스가 그래도 맥도날드를 찾아가는 장면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장면 둘이 나눈 대화가 좀 재밌는데 이 둘이 나누는 대화에서 맥도날드는 앤드루스에게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 잘 됐네.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두소 가족을 서류 정리하는 걸 읽어 되게 귀찮고 그랬는데 자네가 어찌 대학교도 다녔고 그러니까 도와주게. 이런 장면을 시작해요. 여기서 앤드루스는 거절합니다. 난 그런 일은 하기 싫다.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니까 들소 사냥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해요. 자네 젊은이 지금은 시기를 부릴 때가 아니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나의 조언을 들으시게. 나 같으면 내 서류 작업을 도우면서 저기 빈 부지를 살 것 같네. 매입을 하겠네. 곧 철로가 깔리게 되면 이 부지가 천정 부지로 가격이 뜰 것에 라고 조언을 해줘요. 젊은이는 미래를 볼 줄 아는 해안을 가져야 된다네 라고 이제 충고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드루스는 요지부동으로 그 제안을 거절하고 부처스 크로스이라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두소 사냥꾼이 밀러를 찾아갑니다. 이 밀러라는 사람은 굉장히 동물적이고 감각적인 들소 사냥꾼이죠. 평생 들소만 사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늘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10년 전에 이 사람은 사냥을 하며 돌아오는 길에 들소가 수천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계곡을 발견한 거예요. 10년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마을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꼭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못 가고 있어요. 왜 못 가냐? 이 마을과 그 밀러가 발견했던 그 계곡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걸어서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있고, 그래서 아무도 그 섣불리 그 지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수천 마리의 가죽을 두쏘를 사냥해서 가죽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마차가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되고 소도 있어야 되고, 밀러는 총을 쏴서 두쏘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두쏘 가죽 껴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슈나이더라고 하는 약간 독일계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근데 하지만 밀러는 언젠가는 거기를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뭐죠? 정말 그곳이 있었을까? 그 두쏘가 계속 있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서포트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때 앤드루스가 옆에 나타납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가 거기를 지원해 주겠다. 돈을 이제 꽤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두쏘 사냥꾼 팀이 꾸려지는 거죠. 여정이 시작되죠. 여정이 시작되고 한 달 정도 가기로 했었는데 계속 여정은 길어집니다. 밀러 또한 10년 전의 기억에 의거해서 이쪽 방향에 맞을 거야 하지, 지금처럼 무슨 구글 맵이나 내비가 있는 시절이 당연히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리 가도 나오지 않는 거야. 그때 모든 일행들은 의심을 하죠. 정말 있는 걸까? 10년 전 일인데 진짜 그걸 믿고 우리가 바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밀러 정말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밀러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자로서의 심리가 생기는 게 어떤 거냐면, 마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집트를 하는 모세와 유대인들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생겨요. 밀러가 기필코 가나안 땅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나 무덤덤하게 그 일행을 이끄는 밀러의 모습에서 또 어떤 게 보이냐면, 이게 리더의 모습인가? 라는, 가족 단위로 얘기하면 가장의 역할, 어떤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그 다음에 리더에서의 무게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굉장히 약간 지루하게도 그려지거든요. 근데 어떤 장면이 또 나오냐면, 결국엔 6주 정도가 지나서 원래 예정했던 4주를 훨씬 초과한 기간, 2주를 더 초과해서 2, 3주가 더 초과해서 6주나 7주가 되는 시점에 두쏘 계곡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밀러가 말했던 그대로 두쏘 수천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일행은 환호를 부릅니다. 거기서도 밀러는 소리를 지르진 않죠. 조용하고 묵직하고 그런 리더의 모습을 밀러가 상정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한 달이라는 여정을 가기 위해서도 강가를 따라가게 되면 훨씬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물가를 지나서 황야를 건너야지 가장 빠르게 그 계곡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주라는 과정에서 강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못 마시게 되면, 물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거기서 심지어 끌고 간 말과 소들도 피를 거의 하혈을 할 정도로 물이 부족해. 물론 사람 또한 그렇지만, 그러다가 겨우 계곡가를 발견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두쏘 계곡을 찾기 전에 거기서 사람들은 미친 듯이 물을 먹죠. 근데 여기서 좀 웃겼던 게, 말과 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요. 뭐라고 하냐면, 물 냄새를 맡으면 얘네들이 미쳐 날뛸 때니까 얘네들 고삐를 꼭 잡아 라고 해요. 여기 장면에서도 인간은 아무리 갈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성적인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허겁지겁 물을 흡입하지는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고, 이성이 없는 동물들은 허겁지겁 미친 듯이 먹다가 탈이 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세계관, 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성 가지고 있고 자신을 좀 통제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도 있고, 이거보다는 사실은 존 윌리엄스가 그 엄청나게 그 갈증에 사로잡힌 그 시기, 이 네 사람의 모습과 말과 소의 모습을 그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압권이고, 이동준 평론가도 그거를 읽으면서 북에 가서 물을 꺼내 먹을 정도의 갈증을 느꼈다 라고 할 정도니까, 사실은 저는 읽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동진 평론가의 말 들어보니 과연 고개를 끄덕
거릴 정도였다. 그러니까 글로써 이런 갈증을 느끼게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뛰어난 작가라는 거죠. 사실 근데 전 이동진 평론가가 얘기했던 이 부분보다는 뒤에 드디어 두쏘 계곡을 발견한 밀러가 수줍은 미소, 아주 얕은 미소를 띄우긴 했지만 사실 그 내면은 미쳐 날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뭐 느꼈던 게 뭐냐면 외관이 되게 단단해 보이는 사람의 내면이 오히려 더 탐욕스럽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 이를테면 3,000마리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한 1,000마리를 잡았을 때 가자고 그래. 이제 돌아가자. 너무 충분하자라고 하지만 밀러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2,000마리를 딱 잡았을 때도 이제는 가자라고 해도 밀러는 꼼짝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행들은 밀러가 아무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다 그 소설 속에 어떻게 나오냐면 밀러가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일행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밀러의 아무 말이 없는 이 사람의 내면이 보이는 거죠. 왜냐, 그 내면에 그 이글이글 거리는 그 탐욕 같은 게 보인다는 거죠. 이 내가 어떻게 10년 만에 여기로 왔는데 이대로 떠날 수 없다라는 그 탐욕, 이글거리는 탐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000마리 중에 마지막 한 마리까지 잡고 말 것이다라는 밀러의 탐욕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때는 우리로 따지면은 한 8월 말이나 9월에 떠났고 10월 초 이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이럴 때면은 그 밀러가 사냥을 시작해가지고 매일 사냥했을 때 10월 말 정도, 10월 중순 말 정도가 됐어요. 아직 눈이 오기에는 이른 계절이었던 거죠. 가을 중순부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첫 눈부터 눈보라가 휘감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이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겨우 그 눈보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때 두쏘 가족으로 겨우 몸을 피신한 일행들이 다시 만났을 때 얘기하죠. 이제 슈나이더는 늘 그래요. 제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하지만 밀러는 반대합니다. 너도 알겠지만 지금 이미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기 때문에 무릎까지 오는 눈이 엄청나게 쌓였기 때문에 이 가죽을 담고 돌아갈 수도 없다. 이미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에서 얼어 죽게 된다. 여기서 이제 겨울을 나야 돼. 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앤드류스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언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라도 내년 5월, 6월. 겨울을 다 나고 이 눈이 녹아도 초봉이 오더라도 눈이 녹고 나서 땅이 질컹질컹 하면은 마차가 못 가잖아요. 이 땅이 무른 땅이 눈이 녹아서 무른 땅이 어느 정도 딱딱하게 굳을 때까지 움직이지 못한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와, 그때가 10월 말이었어요. 그럼 몇 개월을 같이 있어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거의 7, 8개월을 여기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 눈이 왔기 때문에 뭐 먹을 물이라든지 그런 건 충분해요. 얘네들이 어떻게 생활할까요? 먹을 게 없잖아요. 매일 두쏘 고기를 먹습니다. 두쏘 고기. 미쳐버릴 것 같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눈이 있어서 물은 있지만 계곡이 주위였기 때문에 씻지 못해요. 무려 한 7, 8개월 동안은 하나도 씻지 못하고 거기에 생존하는 모습. 와. 예전에 제가 엄청 어렸을 때 체험 어떤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물을 엄청 조금씩 씻는데 물을 조금씩 줘요. 왜냐하면 며칠간 그거를 간접 체험해봤기 때문에 물 조금 해가지고 손발만 씻는 상황인데 너무나 답답하고 꾀죄죄 수술을 해지는 거예요. 와,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7, 8개월을 안 씻고 지금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가. 너무 그래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 상황이었죠. 날씨는 너무 춥잖아요. 그 앤드루스는 하버드를 그만두고 여기까지 왜 왔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앤드루스 생각이 묘사되긴 하지만 많은 부분을 독자한테 존 윌리엄스는 좀 위임하는 좀 모습이 좀 그려져요. 두쏘 산악을 다 마치고 근데 또 돌아온 이제 부처스 크로싱이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동네 주민들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있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밀러가 처음에 하는 말이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죽은 건가? 왜 안 보이지? 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산업화 초기였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1년도 안 된 시기에 동네 주민들이 마을을 다 떠날 정도로 급변했던 시대인 거죠. 자,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두쏘 가족을 찾지 않는 시간이 도래를 한 겁니다. 와,
그 고생을 했는데 두소 가죽이 그러니까 한 장당 이를테면 1달러를 했던 시기라고 그러면 옛날이니까 지금 1센트 엄청나게 가격이 폭락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밀러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미쳐버리죠. 그 광기에 휩싸여서 그 오로지 내가 이 3,000마리를 다 잡고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 그 탐욕. 3,000장을 가지고 가서 엄청난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탐욕. 이 모든 게 다 실패로 돌아간 순간이었죠. 자, 이거 읽으면서 부처스 크로싱이 딱 이래요. 어때요? 밀러의 관점, 근데 앤드류스의 관점. 앤드류스는 삶이 되게 공허하고 무료였기 때문에 되게 안락한 생활을 발로 차고 본인 스스로 되게 고된 상황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고될 줄 몰랐던 거죠. 밀러라는 사람은 원래 고된 상황에 되게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소설 속에 그려져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이겨내고 부처스 크로싱을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두소 가죽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변할까요? 반은 미칩니다. 와,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은 참 두소 하나가 되게 닮지 않았을까?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겠다. 밀려가 계획했던 대로 삶이 끝나지가 않잖아요.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벼락부자가 돼야겠다. 하여튼 내가 이 직장만 들어가면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 텐데 나는 이 여자,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아주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커플들은 이혼을 하게 되고 어떤 커플들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참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책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가 추천한 이유도 이 책은 굉장히 인생을 닮아 있다라고 해요. 닮고 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갈증을 느끼는 상황, 그 다음에 그 겨울을 나는 상황, 그리고 돌아왔을 두소 가격이 변했던 상황 이런 거를 직접 활자로 읽어보지 않는 이상은 머릿속에 남지 않을 거예요. 읽는 내내 어떤 이미지나 그 상징, 비유 같은 게 그려졌어요. 굉장히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는 이런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 윌리엄스는 굉장히 위대한 작가다. 존 윌리엄스가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에 대한 철학을 우리한테 잘 전달하고 있는 작가다. 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었고 굉장히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